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스마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잡당. 경쾌한 칼질. 웃음기를 감춘 눈매. 그리고 재료를 아끼지 않는 풍성한 요리. 육수는 잘 났네요. 저희가 하던 대로. 신메뉴를 개발하고 요리법을 전수하는 일명 조리바이저 박창민 씨, 오늘의 주인공이다. 대표님, 저희 계절 메뉴 시식회 이제 시작할 건데, 네, 3층으로 올라오시겠어요? 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시식회만큼 즐겁고 중요한 일정이 또 있을까? 오늘의 메뉴는 조리바이저 박창민 씨가 준비한 동태탕. 저희 계절 메뉴로 겨울철에 나가게 될 건데, 오늘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꼬막이잖아요. 그래서 꼬막을 살려서 동태탕에 한번 넣어가지고 끓여봤습니다. 맛있겠네. 매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은 맛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다. 이제 태국고추로 만든 육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좀 썰어서 넣으면 오, 맛있네. 입사 이후 겨울 메뉴에는 처음 도전하는 창민 씨. 진짜 맛있네. 창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거야? 네, 그 기본 육수 베이스는 제가 잡았고요. 육수를?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대리님이 좀 첨가해 주셔가지고 진짜 더 맛있어. 맛있어요. 동태고기하고 꼬막하고 맛 조합이 괜찮고 네. 시원한 거. 너무 간이 않고 그래서 호불호가 별로. 다들 창민 씨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해낼 줄이야. 어떤 직원들은 와서 그냥 면접 보듯이 그냥 당연히 그냥 얘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뭐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 창민 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제가 여기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했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회사 본사로 와서 좀 가르치면 나중에 크게 되겠다 싶어서 이제 3개월 안에 이렇게 된 거죠. 본사에 올라와서 일한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얻어 걸려가지고 오늘 시식회 같은 것도 하고 메뉴로도 나갈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물론 직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맛을 보완하고 몇 차례 시식회를 더 거쳐야 메뉴로 선정될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또 한 걸음 하루에 반보씩 전진하는 조리바이저 박창민 씨다. 대전광역시 동구. 박창민 씨가 동료와 함께 들어선 곳. 안녕하세요. 한 프랜차이즈 식당. 계절 메뉴 오늘부터 출시되잖아요. 그래서 계절 메뉴 잘 나가고 있는지랑 마케팅 관련해서 오늘 사진 좀 찍고 교육 받으신 거대로 잘 만드신지 점검은 오늘 제가 점검하러 왔어요. 거고. 점검에 앞서 조리바이저의 상징 앞치마끈부터 질끈. 오늘은 이 주방이 그의 일터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박창민의 감시 아닌 감시 아래 네, 깨 뿌리시고. 올여름 특별 메뉴인 묵밥이 완성된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 몇 차례의 시식회를 거쳐 완성한 황금 레시피. 역시 박창민 씨의 작품이다. 냉묵밥 정식이 네. 그때 시식했던 거 첫 번째 했던 네. 건가? 그대로? 근데 저번에 동영상 찍었을 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맛도 그럴까? 네, 도토리묵은 근데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야채 가게마다 달라서 그 맛 차이뿐만 있어요. 네. 국물은 똑같은 거죠? 국물은 똑같죠. 국물은 달라질 게 없어서. 저희가 시식했던 거에서 조금 감칠맛 나는 걸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조금 잘 하신 것 같고 이런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채 써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적당하게 잘 썰으셔서.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생명은 어느 지역,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한 맛을 내는 것. 그래서 점검차 먹어보는 것인데
누구 솜씨길래 이렇게나 맛있나 싶다. 지점에 와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완성품이 나왔거나 뭐 했을 때 저희는 다 먹어주는 걸로. 그래야지는 점주님들도 기분이 좋고. 육수 선택하는 것부터 있어서 제가 다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해서 했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도토리잖아요. 묵이잖아요. 네. 묵도 저희가 처음에는 써봤어요. 그래서 다 써서 하루 동안 굳혀가지고 썰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 좀 정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본부장 회의가 소집됐다. 전날 계절 메뉴가 게시되었으니 당분간 점검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었나요? 네, 어제 그 중산 시청점 가가지고 계절 메뉴 나가는 걸 점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료 준비도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고, 음식 맛도 제가 만든 거랑 변함이 없어서. 홀은 어때요? 홀 위생 상태는? 네, 홀도 깨끗하게 전이 정도는 잘 돼 있고, 테이블도 딱딱 맞춰져 있고. 카운터 이동 자리에는 다른 거 설치를 해놨죠? 네. 원래 기존에 카운터 있던 자리를 지금 카운터를 저기 세팅바 쪽 앞으로 뺐잖아요. 자리 이동. 현관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동공지진의 정석. 조리바이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장의 위생 관리인데 그걸 놓쳤다. 창민 씨가 어떻게 하는 것 따라가지고 점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점포가 죽을 수도 있고, 열심히 조리팀들이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제공해드리는데 홀에서 홍보가 안 되거나 서비스 관리가 엉망이 되면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점포 나가서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오라 그러면 엉뚱한 메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엉뚱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점포에 오픈 점포에 파견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왜요? 제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혼도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어서. 상중하 아니면 A, B, C급으로 하면 지금 B뿔 상태? 네, B뿔 상태입니다. D에서 많이 올라왔지. 네, D라도 주는 게 D였었는데 지금은 B급이니까 많이 낮았죠. 네. 위생 관리를 놓친 덕에 이번 출장은 상사와 동행하게 됐다. 그런데 됐어. 네. 운전은 본부장님 하셔야 돼가지고. 알았어. 네. 위생 관리가 서툰 신입 박창민 씨는 아직 면허도 없다. 점검 나가니까 네. 기분이 어때? 일단 사무실을 벗어나니까 놀러 가는 기분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야, 그런 마음도 필요해. 너무 무겁게 나가는 거보다 가볍게 나가면서 하는 게 좋지. 그러나 상사에게 실려 다니는 형편에 마음이 길게 가벼울 수는 없다. 동서남북으로 다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날 모시고 다녀야겠지. 내가 어떻게 창민 씨를 내가 모시고 다녀야 돼? 면허증을 따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살다가 직원 모시고 다니는 건 처음이다. 오늘 출장지는 대전에서 1시간 떨어진 부여 매장. 좀 있어 안전점검 있으니까. 네. 백화점 자체 안전 점검을 앞두고 본사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창민 씨가 위생 점검에는 미숙해 본부장이 동행한 것이다. 오늘은 잘해야 할 텐데. 어린 잎 치르지 않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박창민은 주방을 점검하고 본부장은 창민을 점검한다. 잘 키운 조리바이저 하나 10셰프 한 부럽다는 게 본부장의 지론이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위생관리 부분에서 어디까지 체크를 하고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의 레시피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량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냉장고 한번 볼게요. 네. 이력번호 있고 해동도 잘 되고 있고 야채도 깨끗하게 씻어서 포장하고 잘 보관하고 계시고 원산지 표시판, 냉장고는 식품 표기표 다 표기했고 한번 볼게요. 네. 주방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 목록은 30여 가지. 세분화하면 100여 가지가 넘는다. 주방에서 사용된 모든 재료의 포장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야채 품목, 공산품 품목만 빼놓고 저희는 모든 거를 다 여기다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뭐 고기부터 뭐 해산물, 뭐 하다못해 라면 봉지까지. 포장지가 없는 제품은 거래 명세서를 봐야 한다. 어디서 온 물건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꼼꼼히 기록한다. 손 상태를 한번 볼게요. 뭐 상처는 없는지, 손톱은 잘 깎고 다니시는지. 음식에 손톱을 막 끼고 하니까. 주방의 모든 용기는 물론 환풍기에서도 묻어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 저희 지금 위생점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정말 다 끝났을까? 외식업계 30년 경력, 순식간에 누락된 것을 잡아내는 내 눈. 요리를 내놓을 때는 설레지만 점검표를 내놓을 때는 두렵다. 이 간태기 쪽은 어떻게 네.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간택기 일단은 영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이사이 점검 같은 건 아직 하지 않고요. 영업 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점검할 때는 네. 영업 중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확인을 하세요. 아, 네. 지금 이거 영업 중간에 우리가 지금 본 거잖아요. 주방 바닥은 네.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주방 바닥 점검이 없잖아. 바닥, 여기 바닥 있습니다. 바닥은 뭘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바닥은 지금 여기 타일 바닥. 그냥 타일 바닥인데 네. 타일의 어떤 위생 상태를 뭘 체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바닥이 타일이기는 한데 물기 제거를 왜 하라 그러지? 안전사고 그렇지,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봐서 바로 시정을 해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입사하기 전에는 조리바이저라는 직업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나 많은 일을 잘 해내야 하는 줄 몰랐다. 제가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조리바이저를 했으면 2년, 3년 걸려서도 못할 거를 지금 2달, 3달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근데 또 그게 단점이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배우려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원하기 힘들죠.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제 꿈이고 목표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적인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창민 씨의 꿈은 요리사였다. 군 입대 후 취사병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요리를 배웠고 제대 후 복학도 하지 않고 한 음식점에 취직을 했다. 그곳에서 본사 조리바이저로 채용됐다. 식당 일이라는 게 하루에 뭐 10시간, 11시간씩 서 있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리고 마감할 때 청소도 하고 뭐 손님 응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한 3일인가? 하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두면은 제가 좀 싫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악물고 해보자. 그래서 견뎠죠. 그래서 견디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좀 잘 봐주셨나 봐요. 퇴근 후 박창민 씨가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회사 자문을 맡고 있는 요리명장의 조리실. 입사 6개월 만에 신메뉴를 개발하여 매장에서 판매하는 창민 씨가 오늘은 요리를 배운다. 메뉴는 크림 스파게티,
7, 8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베이컨을 1cm 크기로 썰어 으깬 통후추와 볶아서 향이 잘 우러나게 하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조리 사실 회사에 한식, 일식, 양식 브랜드가 있어 창민 씨는 스파게티를 자주 요리하는 편이다. 그런 그에게 아직 없는 것. 그렇다. 창민 씨에겐 아직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퇴근하고도 복지 차원에서 대표님이 시켜주신 거니까 저는 일단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요. 와서 저도 요리를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직원들한테 복지 후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네. 지원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그쵸. 저는 이제 조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주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다른 계열로 뭐 회계면 회계,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쪽으로 지원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도 좋은 데 들어가셨어요? 매장이 바쁜 날에는 지원을 나가 하루 수십 그릇씩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어째 좀 엉성해 보인다. 파스타를 냄비로 하는 게 어딨어? 아유, 냄비로 하는 게 아니라 담으려고. 아, 담으려고? 네. 아무래도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격증 시험대로 하려니까 굉장히 조금 처음이라서 떨리기도 하고 조금 요구사항도 지키고 과정도 지켜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근데 일반 매장하고 뭐가 틀려요? 접시도 파스타 전용 접시로 이렇게 담아서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큰 접시로 나가니까 제가 큰 접시는 처음 담아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팅도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특히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업장하고 또 좀 다르게 요구사항 잘 지키고 위생적인 부분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찬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위생적인 부분에 그런 게 좀 기본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 종목은 오늘 배운 크림 스파게티와 샌드위치다. 자격 시험까지는 앞으로 한 달 남았다. 합격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일단 자격증 자랑하러 다녀야죠. 누가 제일 잘하고 싶어요? 저 도와주신 대표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수분 대리님한테 순서대로 자랑해야죠.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직원분들도 대표님께서 복지 차원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이미 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처음 딴 자격증이라서 네. 이거예요. 그래서 카피본으로 갖고 있는데 원본은 집에 고이 모시고 있답니다. 그때 얼마를 끊으셨나요? 100만 원에서 10,000원 정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특허 경영 지도사라는 자격증이고 식품 기계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발한 기계를 또 특허를 받아야 하니까 더 유용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대표님께서 복지 차원으로 해주셨고. 저 대표님은 돈이 많으신가요? 왜 직원들 교육에 돈을 쓰시나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뭐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바깥에서 여기에 쓰는 것보다는 직원들 교육시켜서 직접 자체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당장이야 뭐 교육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뭐 회사에 그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속이 장기 근속이라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어요. 최근 회사 직원들에게는 자격증 외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다. 2년간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온 식품 기계가 완성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4차 혁명에 맞게끔 스마트 전자동 야채 절단기입니다. 야채를 잘게 잘라주는 스마트 야채 절단기. 각종 야채를 올려놓고 크기와 굵기를 선택하면 빠른 속도로 야채를 잘라준다. 장차 프랜차이즈 회사를 넘어 식품 종합회사로 발돋움할 첫 작품. 양배추만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리수를 조정했어요. 네, 양배추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 미리수를 크게 해도 되는데 얇은 걸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양배추 한 포기를 치는데 6초. 가히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저도 주방 일을 하다 보니까 야채 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보면
이게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자동화로 해갖고 50대 급식원들에 맞춰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게 섞어서 한번 넣었을 때 어떻게 쳐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건 테스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볶음 야채 같은 거는 그렇죠. 대규모의 볶음밥 혹은 샐러드가 필요할 때 야채를 한꺼번에 칠 수도 있을까? 야채는 쳐도 괜찮은데 스타트 한번 해보지 뭐. 빨리 들어가. 군대 취사병 출신으로 야채 꽤나 쳐본 창민 씨는 이 위력을 실감한다. 그다음에 배추, 양배추. 대표님은 직접 막 기계도 만들고 그러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기계 이거 가져오셨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하고 친구가 원리를 알고 뭘 알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본인도 독립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또 창업의 생각도 없고 저는 직원들이 많이 배우고 가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창업을 하고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도움도 많이 주고 싶고. 이 야채 절단기로 회사는 한 산업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창민 씨는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학교도 지금 휴학을 한 상태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졸업장은 따고 다시 그쪽 길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지금 느끼기에는 저한테 이 회사가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지금 만약에 학교를 다시 가게 된다면 요리 쪽으로 학교를 가서 졸업장을 따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서 일을 찾았다. 이제는 면허를 따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접수하러 왔어요. 네. 신분증이랑 네. 네. 이종 자동 보시는 거 맞으세요? 네. 이제 요리만 잘하는 조리바이저로 불리고 싶지는 않다. 제가 혼자 다니면서 지방도 출장 가고 지점도 돌아다니고 하다못해 대전 지점 순회하는 것도 제가 혼자 못 가고 따라다니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시간 제약도 되고 인원 제약도 되니까. 조리바이저 박창민의 이름으로 식품종합회사의 일원으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다녀서 이 회사의 중식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크게 히트를 한번 쳐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본부장님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네. A뿔 되는 건가요? 그렇죠. A뿔 넘어서 이제 투뿔까지 가야죠. 창민 씨, A2뿔의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꼬막당이라고